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112페이지. 이제 시장론 돌았습니다. 시장론. 자, 시장. 우리 시장론에서 시험에 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하는데 이게 우리 한자로 쓰면 아시다시피 저작거리 시, 그 다음에 장소장. 저작거리 장소다. 뜻글자는 이렇지만 학교론의 시험은 한자가 시험 나오는 게 아니라 영어가 시험 나오죠. 영어 번역한 거니까 오히려 이 시장하면 앞으로 마켓 이렇게 해서 시험 더 많이 나와요. 마켓. 네? 마켓. 이미 다 아시죠? 우리 뭐 SNS 보면 각종 마켓이라는 용어를 워낙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인 마트. 내가 마켓에 장보러 간다. 팔러 간다. 사러 간다. 또 뭐 시장에. 시장. 이 시장 흐름을 잘 아시면 시장 흐름을 알면 돈이 되죠. 실제. 시장 흐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돈 벌려고 하면. 시장판을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마켓이란다. 이게 오히려 더 시험 나온다. 마케팅 해서 우리 시험도 있고, 그죠? 마케팅. 마켓. 이렇게. 마켓. 이거 뭐 줄여서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켓. 시장. 뜻은 한자이지만 오히려 영어로 해야 갈로 해서 시장 해놓고 마켓 이렇게 오히려 시험 출제합니다. 자, 시장 나왔습니다. 시장. 시장판을 보면 이 시장판을 보니까 시장판에 시장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시장이 실패한 시장도 있더라 이 말이죠. 성공한 시장, 실패한 시장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시장이 성공했다. 시장이 성공하려면 사람도 성공하려면 성공 조건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시장 성공 조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장 성공 조건 4가지. 그게 뭐냐?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 시장 성공 조건 4가지. 저의 동질성, 다수의 수요 공급자 다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티귿의 자유로운 진입과 태거, 동그라미. 리얼, 완전한 정보, 그래서 정동진 다수죠. 정동진 다수. 정보가 완전하다. 저 시장에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보가 뻔들을 그래 한답니다. 정보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 동질이다. 시장에 진입과 퇴가 자유롭다. 다수의 수요 공급자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성공 조건 다 만족하면 시장판이 성공합니다. 그때 그 성공한 시장을 일컬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지. 그죠? 이 4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그래야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합니다. 시장이 퍼펙트 완전합니다. 이런 완전 경쟁 시장 도달하면 이걸 그림 그려보면 우하향 수요, 우상향 공급 이렇게 나타나지. 우하향 수요는 수학적으로 기울기가 많아서 났죠. 공급은 플러스 이렇게 음량 조화. 이때 이 마켓이 이제 완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이때 이 가격을 이걸 균형 가격이라 하고 이걸 정상 가격이라 한다니까. 정상 가격. 우리 앞에서 많이 써왔지만 실제 이런 그림을 현실적으로는 못 그립니다. 근데 단순화시켜서 그려왔습니다만 이렇게 그리려면 이런 요건 4가지 정동진 다수하는 요건 4가지 만족한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때 배운되는 이 자원 이게 바로 효율적 자원 배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효율적 자원 배분. 제가 머리는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입니까? 투자자. 머리는 효율성이고 가슴은 형평성이라 했죠. 머리, 가슴. 그래서 이제 머리가 제대로 작동이 됩니다. 효율적 자원 배분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효율적 자원 배분.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앞으로 우리가 효율성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계속 나온다고요. 이걸 토대로 두고 계속 뻗어갑니다. 얘는 정보가 완전하다 이 말이니까 이때 수요자는 뻔순이고 공급자는 뻔돌이다 이 말이지. 정보가 완전하니까. 너만큼 나도 알고 나만큼 너도 안다 이 말이지. 정보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재화서비스 동질이다 이 말은 이 수평선은 수량이니까 퀄리티, 질은 동질이고 양만 차이가 있다. 양만 차이가 있다. 막 간단하게 얘기해서
삼성자 주식을 내가 10주가 있고 나도 10주가 있으면 똑같은 자산이죠. 그렇죠? 근데 삼성자의 정권회사 전 세계에 있는 이 지사 정권회사의 이 지사 가면은 이 땅값은 다 같아. A 정권 지사, B, C, 이 땅값은 같아 다르다?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이후에 주식은 삼성자 주식은 10주하고 100주하고 너보다 10배 많네. 20주는 너보다 2배 많네.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요. 한 주 있으면 질이 다 같아요. 질이 다 같고 수량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밑에 토지는 개별 가격, 개별성에 따라 다 다르죠, 이게. 땅값은 다 달라요. 얘는 명동에 있는 땅이고, 얘는 시골에 있는 땅이고, 전혀 땅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는 개별성, 개별 가격인데, 거기에 있는 정권은 일물 일가법칙,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가격이 성립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만약에 250마리라면 삼성 주가 한 주가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전국 어디 가더라도 목포든 광주 다 똑같아요.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 가격이 성립합니다. 근데 상고사 지사 이게 토지 가격은 다 다르죠. 개별 가격. 두 개 특징.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될 수 있겠죠. 그때 효율적 자원 배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다음에 이제 이거 진퇴가 자유롭다. 내가 사고 싶으면 들어가 살 수 있고 팔고 싶으면 나오고 팔로 가고 싶으면 시장에 들어가서 팔고 팔기 싫으면 안 들어가면 돼요. 진퇴가 자유롭다. 근데 이런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현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상상 속의 추상적 시장이다. 머릿속에 정동진의 가시가 기도하는 상상 속의 시장일 뿐이지. 그때 상상할 때 공주를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상상 속의 시장일 뿐이지. 그래서 정동진, 나수 이 요건 네 가지가 다 만족하면 맞는데 요건 단 한 개도 현실적으로 만족하는 시장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정보가 완전하다 했는데 현실은 정보 비대칭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했죠. 정보 비대칭. 사는 사람만큼 파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죠, 현실은. 사는 사람 아는데 파는 사람 모르고 또 사는 사람 아는데 파는 사람 모른다든지 서로 둘 다 모르는 거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니까. 둘 다 모르는 게. 우리 옛날 뭐 일본 가서 중국 가서 회화를 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너는 일본하고 내가 일본어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대화도 안 되고 이 계양배점 일본어로 계약 쓰면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영어 쓰자 하면 더 편하잖아. 일본 사람도 영어 쓰고 우리 한국 사람도 영어 쓰자. 그럼 둘 다 뭐 어설픈 상태에서 쓰는 거 더 낫지. 그게 중국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아는 사람과 사람 전혀 정보가 비대칭. 이 정보 비대칭 이놈 가지고 우리 역대 노벨 경제학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험 나옵니다. 매년 시험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영원한 인류 해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대단한 시스템 능력자로 봐집니다. 부부지간도 정보 비대칭 있잖아요. 당신한테 나를 모르고 나한테 당신 모르고 이렇게 생기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라. 그런데 정보를 모르더라도 가족은 사랑으로 하면 어쨌거나 부모님 몰래 오히려 도움되는 효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사회관계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 호주머니 돈 빼물까 이런 생각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면 야가 사육꾼인지 사육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고. 서로 나오면 사람 보면 좋을 텐데. 그런 정보 비대칭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벌써 누굽니까 작년에 노벨상 타신 분도 그 셀러문 오빠 셀러 교수 그분도 일간 노벨상을 타시고 또 그 앞에 있는 또 하버드의 하트 교수 하트 있잖아 하트 교수가 불완전 계약이론 이걸 가지고 탔고 또 전에 앨런 여사 미 연준 경제 대통령 앨런 여사 남편 에크로프 교수 그 교수도 정보 비대칭 이거 갖고 노벨상을 탔고 또 IMF 부총재인 스트리츠하는 교수 있습니다. 그분도 IMF 부총재인데 그분도 정보 비대칭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타실 테니까 엄청 많아요. 이거는 그럼 이거 해결한 방법이 없을까? 자, 이거 봅시다. 이 정상가가 이 토지 정상가가 3억짜리인데 정상가가
파는 사람이 알고 사는 사람이 모르면 비싸게 박스가 샀겠죠. 3억 7천에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럼 7천만 원 더 주고 샀잖아요. 7천만 원 박스죠. 이걸 보고 이제 역선택,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부르고, 파는 사람은 요게 모랄 해주다, 도덕적 해했다 이렇게 부르지. 도덕적으로 법상은 이미 계약서 끝나버리니까 할 수 없지만 너는 도덕적 해야, 모랄 해주다, 도덕적 해이다. 여기는 잘못된 역선택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그럼 이걸 막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는 방법, 그걸 각 시장판에 연구회가 시스템 집어넣으면 대단한 능력자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이 시장을 장악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서 장군이 이 시장의 장군이 돼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요즘은 이순신 장군 그런 거 있겠습니까? 총괄 사고 이거 안 하잖아요. 이 시장판에 전 시스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역할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럼 그런 방법이 뭐냐? 그런 방법. 그런 방법은 학자마다 좀 차이겠지만은 스캔해야 한다. 사는 사람이 모르고 파는 사람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한테 사기로 팔지 아닌지 일단 스캔해보는 게라 엄청 불안전합니다. 스캔밖에 못해 하거나, 또는 이 사람의 평판을 들어보니까 시그널, 이 사람에 대한 시그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전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지 사기만 치고 살았는지, 이걸 시그널, 이 사람 이력을 본다든지, 주변의 평판을 들어본다든지, 또 모니터링 한다든지, 또 내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대통령이 저는 뭐를 해주다 하지 않도록 아예 인센티브 시스템, 행복지수를 만들어가 한다든지, 뭐 주주 같으면 대리인스럽게가 대리인하고 서로 비대칭이 없어지도록 하는 시스템 만든다든지, 이 시스템 만드는 이 기능만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만들어도 서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핵 포기하겠다. 쏙 마음은 자기 협상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먼저 왕창 포기하고 오너라. 안 그러면 안 봐주겠다 하든지. 그럼 서로 상투되면 또 결렬돼 보면 다시 원위치 돌아보고 이상하게 되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여지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마음속에는 나는 요 카드를 들고 나가야지. 나중에 협상 카드로 실제로 내가 다 포기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 단계를 넘으면 되는데, 그건 자기 말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시진핑도 모르고 뭐 트럼프도 모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고 다 모르지. 그 정부 비대칭 상태니까 그걸 어떻게 연결시키는 긍정적인 시스템을 만드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겠지. 그거에서 뭐 사람 보면 뭐 얼굴 다 적었고 행복하고 그렇지.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 시스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글리로 사람 떳딱하면 사기꾼 같이 보이거든요. 부동산인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질이다. 아까 말씀드린 수량만 차이가 있지 전부 다 동질인데, 현실 부동산은 개별성, 우리 부부 연결죠? 개별성, 이질성. 땅은 똑같은 300평짜리 땅이 하더라도 서울 땅, 시골 땅 다 다르다니까. 개별 가격. 그래서 질이 다 다르고 퀀티티 양만 따지는 완전 경쟁 시장, 이 황당한 시장 판결에 이게 부동산에 오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더라. 이 말이지. 현실은 불완전 경쟁 시장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침태가 자유롭다. 이 시장에 사고 팔고 먹을 게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나오고, 괜찮으면 사러 가기도 하고 괜찮으면 팔러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고 침태가 자유로워야 돼. 근데 현실은 전혀 진입 장벽이 많잖아요. 사러 가더라도 부동산 큰 돈이니까 큰 돈 있어야 뭐 사러 가지. 팔러 가도 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부동산 가지고 있어야 뭐 팔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상상 속의 추상적 시장일 뿐이야. 꿈속에서는 할 수 있는, 현실에 없는 상상 속의 추상적 시장이다. 분명히 공주를 만나야 이런 시장인데, 공주 만났습니까? 공주 만나가 결혼하셨죠? 왕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공주가 아니고 공포의 주둥아리로 돼 있지, 현실은. 백설공주가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로 돼 있다, 현실은. 이 남자는 왕자가 아니라 큰아들 왕자식이 돼 있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인생이 그런 거야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다수 수요 공급, 수많은 만수의 만식이 개미들만 거래해야 되는데, 그때 개미들만 거래하면
이게 3억짜리 땅 이 3억짜리 같으면 사는 사람이 싸게 사고 싶어가 2억 9천 이렇게 넣으면 못 삽니다. 시장 가격을 3억 수용해야 살 수 있고, 파는 사람도 비싸게 3억 1천만 내놓으면 단 하나도 못 팔아요. 시장 가격을 3억을 수용해야 팔 수 있지. 그래서 다수 수요 공급자일 때는 이 시장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크, 시장 가격 수용, 순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지. 또 다른 용어로는 그렇게 부른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면 성립 조건. 저하의 동질성, 모든 기업은 완전히 동질적인 제한만 생산한다. 그 동질 거기다가 일물일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일물일가. 우리 시험 잘 나오는 용어. 삼성전자 주식처럼 한 주 한 주가 질이 같잖아요. 질이. 그런 것은 동일물에 대해 동일 가격이 성립합니다. 오늘 지금 만약에 350만 원이라면 같은 물건이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350만 원이잖아요. 한 주당. 근데 밑에 땅값은 다 다르다 했죠. 개별성, 개별 가격. 그 다음에 니은. 다수의 수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독과점 현상이 발생합니다. 독과점. 다수 수요 공급자가 아니다 이 말이지. 완전 경쟁성의 다수 수요 공급자라면 다수의 수요 공급자가 존재하므로 결정된 가격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순응자, 가격 수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 가격을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현실은 아니다, 독과점 등. 그 다음에 티것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거, 진퇴가 자유롭다. 현실은 그렇지 전혀 못합니다. 완전한 경쟁, 현실은 정보 비대칭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정보 비대칭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양심만 지키라, 양심만 지키라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양심 시스템으로만 또 종교 시스템으로만 불완전해지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죠. 자, 그 불완전 경쟁 시장 옆에다가 현실 구체적 시장 이렇게 쓰면 돼. 현실적 구체적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죠.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되는 게 아니지. 요 성공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만 시장 실패인 불완전 경쟁 시장은 효율적 자원 배분 실현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최소한.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 실패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됐고요. 자, 넘기시고. 자, 116페이지. 한 장 넘기시가 부동산 시장 특성. 자, 부동산 이 시장 특성. 이제 현실적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시장이 나올까? 자, 부동산 우리 시장 특성인데 부동산 특성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자, 부동산 특성이 앞에서 공부할 때 뭘 했냐면 부동성 그리고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이거 해본 적 있죠?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요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동산 특성 때문에 마켓에 나타나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특별한 성질인 부부 연계 때문에 부동산 마켓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특성은 뭐겠냐? 국지화 이런 말 했죠. 국지화. 자, 이 말도 많습니다. 자, 국지화 이런 말 쓰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이 지역 분석이라 지역 분석.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동네 아파트냐 이 말이 지역 분석. 지역 분석. 이걸 국지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세분화. 시장을 세분화 또는 분화합니다. 또는 하위 시장으로 부분 시장으로 나눕니다.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가령 우리 알다시피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다 아시니까 우리 이 국토계획법, 그리고 국계법, 국토법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도시지역, 그다음 뭐 있죠? 도시지역, 도관, 농자 이렇게가 중복되는 거 없이 어느 땅이라도 이 땅이 관리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 도시지역과 중첩될 수가 없지. 우리 학교론 시험도 그게 나왔으니까.
도시역은 다시 또 뭘로 나온대죠? 도시역은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눕니까?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일주의가 어디 다닌다? 전일주의가 어디 다니죠? 공장에 다니지, 공장에. 전용, 일반,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또 일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도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나눠지죠. 이렇게 갈수록 이 세분화되잖아요. 세분화. 분화되고 하위시하고 나눠지죠. 이런 말들을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 하나의 용어로 다 들어가는 뜻이지만 또는 어떻게 보냐면 시장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국지적 분석이다 세분화한다 분화한다 하위 부분시하이다 이런 식으로 막 부른다니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도 서울에 강남 강북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다르고 시골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 다르고 시장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런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지역 분석을 하지만 국한된 지역별로 봐야 됩니다. 또 세분화해야 됩니다. 분화해야 됩니다. 하위시장, 부분시장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용어를 쓴다니까.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겠죠. 학교론에서는. 법률 용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학교론은 우리 공부하는 게 중개 공부하고 이 개론하고는 정반대 스타일이야. 개론은 완전 탑다운 방식. 시험 주제, 매년 출제될 거, 이번에 출제될 거, 3, 4년 만에 출제하는데 3, 4년 전에 출제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또 출제될 차례 아닙니까? 그런 차례에 있는 그 탑 주제별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다운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 대주제 시험 나올 거 이걸 정확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시험 나올까 말까 하는 것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다양한 용어로 표현해버리니까 이 용어만 표현하면 쉬운 텐데 저런 용어로 표현해보면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는 문제를 보면서 책에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또 여기 튀어나와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이걸 나오는데 어떻게 표현되는가 싶어서 기출문제 책은 10편 보면서 이게 해석이 슬쩍슬쩍 정리가 됩니다. 봐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우리가 60점이니까 상관도 없습니다만은 탑 주제만 해도 7, 80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7, 8점이. 이런 것은 말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 보면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확인만. 그걸 기억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중계 같은 공부할 때는 거꾸로 바텀 업 바닥을 싹싹 다 훑어야 돼. 중계는 전문도 몇 개 없으니까 공부하고 달라가 구석구석 다 봐도 되잖아요. 바닥을 다 훑어야 되죠. 다 알아야지. 몇 개 안 되니까 싹 다 알고 바텀 업 식으로 해서 그 고득점으로 뭐 한 개 틀고 다 맞다. 100점 맞다. 중계도 100점 하는 사람도 계시잖아요. 공법을 그래 하면 안 되죠. 공법을 바닥을 다 훑으면서 올라가면 10년 해도 못해요. 공법은 탑다운 방식 학교론처럼 이렇게 해야 되고 중계는 바텀 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 바닥을 샅샅이 다 훑어버려야 돼. 그래가 치고 올라가도 고득점이 됩니다. 시간이 풍부하고. 근데 공법이나 개론 같은 건 그렇게 하면 10년 해도 못해요. 그건 강의하는 사람도 지금 다 모르고 엉망진창인데. 그렇죠. 민법은 중간치. 민법은 책 틀린 게 거의 없으니까 또 법대로 나오기 때문에 성실하시면 그대로 점수가 나옵니다. 학교는 성실이 문제가 아니고 못 깨치면 헛바이고 무조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어가 좀 상그럽게 많습니다만은 하는 수 없다. 그 다음에 비표준화 이런 말이 나오고 비공개성, 비조직성 이런 말이 나오죠. 비조직성. 자, 비표준화 이 말은 개별성 때문에 요거는 요 개별성. 요 국지화는 요 부동성 때문이죠, 이게. 아까 이게 부동성. 다 영향을 줍니다만 핵심적 영향 주는 게 부동성이고 지역 분석. 그다음에 다 영향을 줍니다만 비표준화 말은 개별적이니까 표준화. 전부 다 땅들이 개별성이라서 개별적으로 톡톡하게 생겨 먹기 때문에
표준치를 못 뽑는 거야. 우리 반 표준 키는 금방 구할 수 있죠. 우리 반 표준 나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표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키는 표준을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재산 표준을 얘기하는지 얼굴 생긴 모양이 중간치 얘기하는 건지 옷값 옷 입은 걸 표준 얘기하는지 법경기 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표준 뽑는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불가능해요. 불가능. 땅도 복합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복합 개념치로서 중간치 나와 하면 어느 세월에 중간치 뽑겠어요? 못 뽑지. 표준화가 개별성 때문에 표준화가 힘들어요. 표준화가.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공부할 때 전국토에 50만 필지 편지 공시가를 어쨌거나 감정평가서 등 통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전문교육한 자격증 딴 사람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3,200만 필지를 개별 공시가를 평가하죠. 50만 필지 먼저 징검다리 밟고 3,200만 필지 평가하면 쉬우니까. 징검다리 밟고 건너면 쉬우니까. 이렇게 하죠. 하여튼 표준화가 어렵다. 개별성 때문에. 또 개별성 때문에 공개를 끌어야 합니다. 공개. 이 땅을 실제 10억에 그랬는데 7억에 거래했다라고 세무서 신고해도 세무서 잘 몰라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를 10억 주고 거래했는데 7억에 다운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갖다 주면 압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자로 밝히라. 안 밝히면 추징세 때려본다. 익한다니까. 주변 사례가 10억짜리인데 지 혼자 7억 신고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례가. 땅은 사례가 없으니까 땅은 또 사례가 주변에 거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요는 전면부 땅 이렇게 땅 이게 20억에 거래한 게 있는데 평수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걸 갖다 그대로 이게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 사례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개별 가격이니까 공개를 엄밀하게 하는데 엄밀하게. 만약에 10억 실제 그런데 7억에 다운 계약에 신고했더라도 신고하면 세무서 일단 잘 모르죠. 일단 잘 몰라요. 나중에 밝혀지면 추징세하고 심하면 검찰 이렇게 드리겠지만 그럼 이렇게만 했다면 이거 양도세 탈세가 되고 취득세도 탈세가 되고 또 자금 7억까지만 자금 출처 조사 공개하니까 추가 3억은 자금 출처 생략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엄밀하게 공개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비공개성, 엄밀성, 숨기를 한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직적 시장이 없습니다. 이거 조직적 시장이 있으면 저희들 공인중개사 공부할 필요가 없지. 주식처럼 조직적 시장이 되어 있으면 라면처럼 도소매, 유통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조직적 시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개별적이니까 전국에 전 세계 방방곳곳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제도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비석장이다. 비석장. 비표준화, 비공개성, 비조직화. 여기 우리 시험 잘 나오지?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쉬운데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 하는 말 있죠. 특히 이 중에서도 공급은 대표로 부정성이죠. 부정성. 땅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앞에서 우리 부동산 할 때 이 한반도 부속도서가 있는데 자연의 위치 공간, 토지는 사람의 힘으로 증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희소합니다. 토지 공개념, 이 자연의 선물이니까 토지 공개념이 도입돼야 합니다. 또 건물은 증가할 수 있죠. 사람의 힘으로. 건물은 증가 123점까지 자꾸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걸 집약적 이용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관측합니다. 여의도에 건대 와서 한 12배만큼 바다를 공유 수면을 매립 관측했습니다. 서해 남해 쪽에. 이거는 경제적 공급이지 부정성 예외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시험 출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명동 같은 데는 땅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적기 때문에 평당 단가 2억 3억 이렇게 비싸고 시골 땅은 시골 야산 밑에는 공급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야산 밑에 전답이 있으면 이 살 사람 없잖아. 사봐야 뭐 전답해야 별 돈이 없으니까 공익 가치는 엄청 높은데 공익 가치는 엄청 높은데 사익 가치는 별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답 팔아도 돈 몇 푼 못 받아 이게. 300평 팔면
그냥 공짜로 지으라 해도 지금 안 지어요. 그런 땅도 지금 많잖아요, 전국에. 명동의 땅 300평 공짜로 쓰라 하면 왜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그 이상한데 이상한 사람이 그래. 시골 땅에 300평 공짜로 지으라 하면 그건 흔히 있는 얘기인데 그까지 내 기름값도 안 나와 안 해? 이렇게 한다니까. 이해가시죠? 그만큼 시장별로 가격이 왜곡됩니다. 왜곡. 다행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성, 공급 부정성 때문에 더욱더 시장별 가격이 명동은 폭등, 시골사는 폭락, 왜곡한다. 시장 가격이. 그 다음에 단기 거래의 곤란성. 자, 단기 거래의 곤란성. 단기 거래, 사는 사람도 목돈 가지고 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뭐 있으면서 의사결정 팔겠다 하는 의사결정 내리는 과정까지 장기간 걸리죠. 그래서 단기 거래의 곤란성, 이런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법이 공법, 사법, 특히 우리 2차 세과목은 공법이고 1차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 이 공법도 공법, 사법도 이거 뭐 법이 뭐 2차 세과목만 있고 속에 법조문 안 많지만 이 민법 있지만 이 말고도 막 2, 300개 개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니까 부동산 관련 법이. 부동산은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데 이거 인간의 이용도에 따라서 인원법, 전원법, 오만 법들이 다 치고 때리고 빠져나오고 오만 거 다 하지 이렇게. 법적 제한이 엄청 많더라. 라면한테는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누구한테 정성을 흘러가서 먹고 치워버리면 되니까. 귀중한 자연 자원. 법이 엄청 많다. 법적 제한이 많다.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자, 자금, 돈. 이거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이거 자식할 거 하나도 없고. 자금, 유용성. 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땅을 사려면 내 돈 1억, 3억짜리 이 아파트를 산다. 아파트. 그러면 2억 빌려가지고 내 돈 1억 보태가 삽니다. 그럼 2억 빌린다. 이 자금의 유용성, 빌리거나 내 돈 자금의 유용성. 이 3억이 있어야 사니까. 큰 자금이 필요하고 또 담보 잡기 좋고 이렇지. 부동산은 모기지론 이렇게 은행한테 모가지 잡히고 론 대출 이렇게 해서 자금의 유용성. 자금을 많이 빌려주면 사기 쉬운데 안 빌려주면 사기 힘들고 이렇게 자금의 유용성이 큽니다.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그것은 이제 우리 주로 시험 잘 나오는 거 지역 분석 요놈하고 비표준화, 비공개성, 비조직성,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 단기 거래의 곤란성 요놈들만 집중적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이 마켓, 부동산 이 마켓이 어떤 기능, 일을 하느냐. 이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도 기억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사고 판다 이 말이죠. 부동산을 사고 판다. 배분된다. 내가 가 있던 땅이 너한테 팔았어. 그럼 너한테로 넘어간 거지. 배분,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넘어갔다. 그 다음에 교환 기능. 자, 이것도 학개론에 교환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민법에는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있잖아요. 그건 사적인 개인 권리 차원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학개론에서 교환 이렇게 쓰면 민법의 교환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포괄적이니까 법, 경기, 복합 개념의 교환을 얘기한다. 복합 개념. 몽땅 묶어서. 교환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우측에 가격 창조 기능이다. 자, 가격 창조. 그 밑에가 개별 가격 이렇게 하면 되고 개별 가격. 어제 땅값하고 오늘 땅값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땅을 두고. 어제 10억 달러인데 오늘 11억 달러 할 수도 있죠. 내일 되면 또 9억 달러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거창한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창조가 아니고 에디슨 창조가 아니고 이건 가격이 새롭게 그때그때 결정된다는 뜻이라. 개별적 가격. 가격 창조 기능. 근데 그게 시험에 전에 한번 나와버렸어요.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요게 가격이고 요게 시간에 세월 지남에 따라서 이 땅을 사고 파는데 이 땅을 사고 팔아야 A는 땅을 사고 팔아야 되는데 셀러 파는 사람은 처음에는 나는 1조 원 이하 받고는 못 팔겠다. 사는 사람 바이어. 사는 사람은 나는 단돈 그 땅 1원 이상 주고는 못 사겠대. 전혀 위턱 아래턱 턱도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시지가가
10억이라 10억 공시가. 야, 이 사람들아 공시지가 이거 좀 보고 얘기해라. 공시지가가 지금 우리 현행 우리 공시가는 약 시세 한 60% 정도 돼 있죠. 전국토에. 그러면 60%또 한 40%더 붙이면 그게 시세 비슷하죠. 그 그대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이렇지 평균적으로. 그 공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은 나는 30억 이하 안 팔겠다. 오늘은 5억 이상 주고는 안 사겠다. 그러다가 10억 이하 안 팔겠다. 10억 이상 안 팔겠다. 여기는 중개보수, 컨설팅 보수가 안 나오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요거 나는 9억까지 팔 수 있어. 사는 사람은 11억 주고도 살 수 있어. 그러면 2억 차이가 나네. 이 컨설팅 보수도 하고 거래 비용도 들어가고 각종 그렇죠. 각종 거래 비용 양도 세금도 내야 되고 취득세 내야 되고 또 중개 보수 줘야 되고 컨설팅 보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빠져야 이제 거래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마케팅이 형성된다. 이렇게 한다고 마케팅. 딱 요게 10억 이하 안 팔겠다. 10억 이상 주고 안 살겠다. 여기서 서로 만나서 계약하면 중개보수 못 받습니다. 전국에 태양광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벌어져요. 태양광 하다 보면 보통 중개보수는 한 1년 후에 받는다고 늦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럼 이 자금줄을 탄탄히 안 갖고 하면 중개 그 태양광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건설보수 몇 메가 한 500메가 줄게 100메가 줄게 해놓고 나중에 소송 붙어가지고 도인한테 다시 다 뺏기고 이래요.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중개보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 태양광 중개하다가. 그런데 좀 더 뜸을 더 들여야지. 뜸을 들여가 이 정도 와야 이때 이제 컨설팅 중개 보수는 최소한 빠져야지. 컨설팅 보수는 안 나오더라도. 여기 이제 마켓이 형성된다. 그 옛날 시험 나올 때 요거 셀러, 바이어,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이때 이거 접점이다. 이 접점이 교차점인데 접점이다. 근데 폭넓게 쓰면 요걸 두 개 만나니까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접점이라고 출제했는데 오류 출제 이신청에도 안 받아줬어요. 이게 과연 교차점이냐 접점이냐 이 말이에요. 통상 우리가 교차점이라 하지. 그래서 학교는 표현이 책에 여기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저쪽에 넘어가면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마 느낄 겁니다. 책 보면 그 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포괄적 뜻이라서 또 그래요. 그래서 러프하게 갈 곳은 러프하게 가야 됩니다. 패싱을 잘해야 돼요. 패싱을.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이다. 이 컨설팅 하면 정보 제공만 해야죠. 컨설팅. 지금도 제가 이 친구 저 상인역 쪽에 중개보수 3% 주겠다. 이렇게. 상가 있지, 상가. 소개해주면. 컨설팅 보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양가치를 조정한다. 내가 이 땅을 여기다가 토지 조성해가지고 건축만 해도 금방 이런 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토지야 질이 확 달라지죠. 원래 이게 들판이 산이 대로 바뀌고 그건 질이 바뀌잖아요 벌써. 그 다음에 건축하게 되면 양이 또 많아졌죠. 양이 바뀌고 질과 양이 막 바뀌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20페이지 효율적 시장. 자, 이런 건 이제 개념을 정확히 포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효율적. 자, 효율적 하는 밑에다가 빵 써봐요. 빵. 플러스도 아닌 것이 마이너스도 아닙니다. 빵이라 빵. 이 빵을 보고 이제 정상 이윤이 포함된 가격 이렇게 써도 되고 정상가, 정상가격이다, 정상 이윤이다 이렇게도 씁니다. 플러스는 초과이윤, 투기윤, 마이너스는 손실이죠. 손실도 없는 투기 초과이윤도 없는 정상.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자연일 수도 있겠죠. 태어날 때 돈 갖고 태어납니까? 그냥 태어납니까? 빵으로 태어났죠. 가실 때도 빵으로 가잖아요. 살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살다가 빵으로 왔다가 빵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셋 중에 하나 선택 문제라. 정상 가격, 그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아까 우리 완전 경쟁 시장 할 때 정상 가격 하에 자원 배분량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된다. 이렇게 되죠. 정상가에 사고 팔면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되지. 그래서 이 효율적이라는 말 자체는 양 문제인데 그걸 가격 문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게 똑같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시장이니까 마켓이니까 여기 정상가고 Q스타, P스타 여기 정상가고 이걸 보고 Q스타 여기 효율적 자원 배분되니까 효율적이라는 말은 정상가라는 소리고 정상가라는 말은 효율적 자원 배분된다 이런 뜻이라. 이거 서로 전환해서 막 출제를 해버리니까 헷갈리지. 그 앞에다가 이제 효율적 앞에다가 부동산 정보 이렇게 하나 쓰고 정보. 자, 정보가 효율적 시장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효율적 시장이라는 뜻이다. 인포메이션 정보. 자, 여기에 내 산이 있는데, 나의 산이 있는데, 이 산에 대해서, 정보가 이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게 효율적 시장이라 하는데, 그 정보 범위에 따라서 약형, 중강성, 강성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약성은 과거 정보, 어제까지 정보,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과거를 기술한다, 기술적 분석해. 과거를 기술한다, 기술적 분석. 이때 이 기술은요, 우리 앞에서 법 경기 할 때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기술적으로 했잖아요. 그 기술하고 이거 기술하고 다릅니다. 한자도 다르고 영어도 달라요. 여기 이 기술은 영어로 테크니컬 분석이다. 주식 투자하신 분 이렇게 많이 했죠.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뭐 그래프 분석, 차트 분석, 또 봉 차트 분석 이런 게 있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그게 다 테크니컬 기술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총론할 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할 때는 그 기술은 영어로 쓰면 디스크립트다. 디스크립트. 이거는 테크니컬이고 뜻이 달라요. 그때 기술은 유형, 관찰 기술했다 이런 뜻이라. 눈에 보이는 토지 건물, 유형 관찰 기술 이런 뜻이고 이거는 그래프 차트 테크니컬 그 분석이라. 한글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준강성. 자, 준강성은 현재까지. 강성은 미래인데 단순 시차로 볼 때는 요거는 현재, 요건 미래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미공개, 공개 정보, 공개.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아웃사이더, 외부자이고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 현재 미공개 정보 언젠가 미래에 공개하겠지. 이건 내부자라, 내부자. 강성은 미공개 정보도 아는 자니까 내부자이고, 중강성은 공개된 정보만 아는 아웃사이더, 외부자이죠, 외부자. 자, 공개된 정보를 이걸 분석하는 방법이고, 기본적 분석이 한다, 기본적. 자, 공개 정보는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다 알죠? 공개된 정보야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다 알지. 이걸 영어로 쓰면 펀더멘털 분석이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주의할 것은 약성이 기본 분석이다 또 중강성이 기술 분석이다 하면 땡땡 틀립니다. 하살표가 잘못되었지. 과거를 기술, 현재 공개된 기본적으로 아웃사이드, 공개된 것은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알 수 있다 이래 되고 미공개 미래 정보 이거는 모든 정보라.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된다. 자, 그렇다면 약성 만명, 자기들끼리 약성이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과거는 어제까지 정보는 다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성 이 만명이 기술 분석해가지고 이 산을 우리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라고 약성일 때는 10만 원인데 어제까지 정보를 분석하니까 10만 원짜리가 정상가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기술 분석가 10만 원에 사고 팔아봤자 정상 이유만 먹지 초과 이유는 없잖아요. 똑같은 양반들이 사고 파는데 뭐 그 초과 이유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상일 뿐이야. 정상. 만명. 근데 중강성 만명.
현재까지 공개된 아웃사이더 이 정보를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즉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하면 오늘 아침에 이 뒤에 도로 생긴다고 굿뉴스 호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에 정해해 볼까. 또 저 대형마트 들어온다고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해해 볼까. 쓰레기 매립당이 들어오는데 봉안당에 이어서 예비 들어온답니다. 만에서 해볼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11만 원에 11만 원. 11만 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개가 됐대, 공개. 그럼 이거 11만 원인데 이 11만 원에 이거 중강성 만명은 전부 다 11만 원 줄 알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11만 원에 사고 10만 원 주고 팔고 거래 비용은 없다고 할 때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이런 법무사 이런 거 비용 전부 다 없다고 보고 가정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그러면 10만 원에 사고 팔아봐야 정상이지 초과이윤 있을 수가 없지. 강성 만명 미공개 정보도 다 한대 만 명이. 그 강성들인데 그럼 이게 전부 다 이미 반영돼 가지고 악재가 발생할 때 악재가 여기에 사드가 들어오는데 사드 들어오는데 여기 방패장이 들어오는데 방패장이 그럼 이 옆에 이 상값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지. 이 땅값은 떨어지겠지. 그래 가지고는 9만 원 요게 강성들한테는 9만 원 이게 정성가라 9만 원. 그러면 강성들은 전부 다 9만 원에 사고 팔면 본전이죠 본전. 정상이다. 그런데 강성하고 중강성하고 이렇게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 강성과 중강성이 붙으면 내부 정보를 아는 자가 아웃사이더, 외부자보다는 정보가 많으니까 정보 가치만큼 더 벌겠죠. 그럼 당연히 초과이윤을 먹을 수가 있고 이건 상대적으로 뒤통수 터지는 거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래 되는 거지. 강성은 9만 원짜리인데 중강성들은 11만 원짜리인 줄 알고 사고 팔고 있거든. 그러면 고가입니까 고가? 강성들이 가 있는 땅도 팔아뿌야지 11만 원에. 팔아뿌면 초과이윤 2만 원 먹을 수 있잖아. 그죠? 9만 원밖에 안 되는 땅 가치를 쟤들이 모르고 11만 원에 사고 팔고 있거든요. 그럼 팔아뿌야 돈 되지. 중강성하고 약성하고 붙으면 약성들은 만 명이 10만 원인 줄 알고 거래하고 있는데 중강성은 11만 원짜리인지 알고 있거든. 그럼 이때는 사버리지. 10만 원 주고 사면 11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만 원만큼 초과이윤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자기 영역에 있는 약성, 중강성, 강성 자기들끼리 붙어봤자 본전이지만 한 단계 높은 정보력이 있는 투자하고 붙으면 집니다. 한 단계 낮은 정보력에 투자하고 붙으면 이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지. 그 당연한 얘기지. 자,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내려가시면 시장의 활성. 시장의 활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체 없이 반불턴도 없고 즉각적으로 오줌눌턴도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유형 세 가지. 이걸 주장한 분이 그 유진 파마 씨인데, 유진 파마, 미스터 파마. 죄송합니다만 이분 용어를 그냥 단순히 미스터 파마 이러면 돼 그냥. 자, 수경마가 파마를 하러 갔습니다. 미스터 파마 씨한테 약성을 해드릴까요? 중강성 해드릴까요? 강성 해드릴까요? 그럼 뭘로 보통 해달라고 합니까? 미장원에 파마하러 갔죠. 강성으로 해달랍니까? 약성으로 해달랍니까? 보통으로 해달랍니까? 보통이 제일 많겠지, 보통. 그지? 그래서 이게 현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현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는 공개된 정보 이건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알기 때문에 그 주가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걸 이거 세 가지 이 유형 가지고요. 이분이 5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부동산에 넘어온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안 불렀고 그때는 약형, 중강형, 강형 이렇게 붙었는데 그런 폼, 형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못 쓰니까 꼭 글자만 바꿔가지고 약성 이런 성질이 있다.
중강성, 강성 이렇게 바꾼 거예요. 논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3년 연장 계속 출제가 됐다니까. 저 노벨상 때문에. 그 노벨 경제학상 저게 우리가 시사성 있는 문제입니다. 출제할 때. 자, 약성 읽어보겠습니다. 약성의 과거 동그라미.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은 또 다른 건 아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물 틈도 없이 오줌 틈도 없이 바로 쏙쏙 전부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술적 분석한다. 꼭 기술 동그라미. 기술적 분석, 기술. 그 다음에 중강성 별표. 가장 보통 중요한 거니까. 자, 어떤 정보가 공표 동그라미. 공표 위에다가 현재 이렇게 써봐요.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된다. 이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기본적 분석, 기본적 동그라미. 현재 공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 가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펀더멘탈 분석이라 한다. 자기들끼리 붙어봤자 초과 이윤을 먹을 수 없다. 정상 이윤이다.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간. 강성의 공표된 것이건 그 밑에다가 외부자,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그 밑에다가 내부자. 외부자, 내부자 이게 어려운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데서는 출제되기도 합니다만 우리 시험은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내부자, 외부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잖아, 그죠? 내부자,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어떠한 정보도 그 밑에다가 모든 이래서 보고 모든 정보가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다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강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도 시장이니까 어쨌거나 효율적 시장이든 비효율적 시장이 간에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한번 봐야 돼. 자, 효율적 시장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강성, 중강성, 강성 이 셋 중에 누가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느냐 보니까 얘다 얘. 얘는 정보가 완전하지 정보가. 강성은 정보가 이 강성이 정시입니다. 정강성. 정시라 정시. 우리 완전 경쟁 조건 네 가지 뭐였죠? 시장 성공 조건 정동진 다수 있잖아요. 정동진 다수 이러면 시장이 정상 시장판이 돼가지고 니 좋고 내 좋고 상상 속의 시장으로서 서로 행복할 텐데 친구를 봐도 생명 부지 천사를 봐도 반갑고 막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중에서 강성은 정보가 완전하다. 요거는 하나 만족한다 이지. 쟤들은 정보가 완전하지도 못하죠. 미래 정보도 다 모르니까. 그래서 정동진 다수. 자, 정동진 다수 같은 정시입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다. 옆에 앉아 있다 이 말이다. 같은 정시로서. 자, 그럼 Q 문제.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맞는 것. 1번.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격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같이 반영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습니다. 여기 아까 이 꼴 이렇게 돼야 요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거지 과대 반영되거나 과소 반영되면 이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 꼴 수학적으로 이 꼴 이 말은 요만큼 정보가 전부 다 이 꼴 반영돼 버리고 요만 중강성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5번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부동산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으로서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투자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 얻기가 쉽다. OX. 공표된 정보는 이미 반영됐으니까 정상 이윤이지 초과이윤 먹을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 자, 우측 현재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도 일단 별표. 이제 할당이란 말이 하나 더 붙었네.
앞에는 이렇게 효율적 시장 이런 말만 썼는데 이제 여기다가 할당 하는 말 하나 더 적었죠. 할당. 할당 효율적 시장이래. 할당 효율적 시장. 무슨 할당? 뭐 할당? 할당의 말은 영어로 쓰면 allocation. 뭔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배분하고 다릅니다. 할당이 효율적으로 돼 있다. 할당. 엄마가 아들 딸에게 밥 반찬 할당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할당 효율적으로 돼 있대. 이건 뭐냐면 앞에 자원이 할당 효율적으로 된 시장이다. 이런 뜻이라. 자원. 부동산 자원. 이렇게 말을 쓰니까 황당하죠. 학교론이 황당한 말이 뭐 한두 군데입니까? 제자도 모르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소리 많이 한다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 고유부다가 이렇게 쓰면 우리 저위험이면 저수익입니까? 고수익입니까? 저위험이면 저수익이지. 고위험이면 고수익이죠. 근데 저위험인데 고수익이 있다 없다? 현실 상품에서. 저위험인데 고수익이 있다 없다? 많죠. 많지. 대박이잖아요. 대박. 이게 플러스라니까 플러스 대박이라니까. 현실적으로 대박 있다 없다? 많아요. 저도 옆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대박 치시잖아요. 그죠? 저는 주식투자가. 그때 몇 배 먹었댔습니까? 어제도 한 분이 30배 먹은 사람 내가 봤어요. 옛날 우리 IMF 닥칠 때 그때 주가 400선 빠질 때 특정종목가 30배 먹기도 한 사람도 있고 그건 자기도 기대 못했지. 상상 못할 정도 벌었지. 그런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고위험인데 저수익. 이게 현실적으로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이 쪽박찬 거예요. 쪽박찬 거. 현실적으로 쪽박 찬 사람 있다 없다? 많이 봤습니다. 남편 마누라 몰래 통장 빼내갖고 전자편에다가 쪽박차가 이혼당한 사람도 봤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다 있지. 이렇게 되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데 그러면 저위험인데 고수익 대박이면 너도 나도 초과이윤을 다 먹으러 들어가겠죠. 이런 게 어딨는가 싶어 호시탐탐 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면 초과이윤이 결국에는 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빵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즉 그 말은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나온다. 이 정상이라 정상. 그 다음에 고위험 저수익 쪽박 찼다가 앞으로 사기 안 당해야지, 쪽박 안 차야지, 위험 분석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제 고위험 고수익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게 빵이래. 정상. 이렇게 된 걸 보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다 이렇게, 마켓이 다 이렇게 생겨먹어 있으면 이게 자원 할당, 위험 할당이 효율적으로 된 거예요. 자, 그거 한번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자원 할당. 우리 자원을 세상 투자할 때 선 위험, 후 수익 이렇게 분석해야 합리적 분석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으로 대체하면 돼요. 위험 할당 이렇게 하면 돼요. 위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으로 어느 누구다 이 말은 이 투자가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다.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획득할 수 없다. 고위험이면 고수익이고 저위험이면 저수익 이렇게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제 2번 여기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할당되었다는 말은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에 대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다른 위험을 동그라미 위험을 감안했을 경우 부동산 투자 수익률 동그라미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 간에 서로 같도록 할당되어 있다. 이 말이 바로 고위험이면 고수익으로 할당, 저위험이면 저수익 먹을 수 있는 할당되어 있으면 투기가 없고 이거 투기 먹으려고 안달복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볼 일도 없고. 그러면 이 위험에 이 할당 효율적 책임이 할당 효율적 1차적 책임이 누구한테 되냐? 정부한테 있습니다. 정부한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단은 1차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특정 기업의 이사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정부에게 있다. 특히 우리는 땅이니까 토지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1차적 할당 효율적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임야를 사니까 있는데요. 이게
그린벨트 풀린다 하는 걸 내가 청와대 깊숙이 있는 정보를 미리 알았답니다. 친구한테 전화 받아 미리 알았대. 그럼 내가 이 산을 삽버리겠지. 삽버리면 나중에 그린벨트 풀리면 완전 대박이잖아요. 그럼 이 내부자죠, 내부자. 그러면 자원 활동이 효율적으로 안 돼 있죠. 지는 투기 해먹고 내부자로서 그 자원 할당이 효율적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청와대 깊숙이 있는 정보는 차이널 파이월 해서 정확하게 정보에 보로받아가지고 딱 공개할 때 대한민국 정부군이 똑같이 할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할당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가운데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초과 이윤이 존재하게 되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맨 아래 이제 리얼, 맨 아래 리얼. 그러나 이게 다 영어 번역한 거라서 영어로 할 때는 그러나 이게 뭐겠습니까? 영어로 그러나 할 때 이거 영어 뭐겠어요? 밭 하면 발론이 나오는 거죠. 반대의 뜻이 나옵니다. 다 영어 번역한 거라서 그래요. 영어로 봐줘야 되는데 그러나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정상가가 나왔잖아요. 정상이 빵이잖아, 빵.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나무르지 마라 이런 소리인데 현실적으로는 불안정 경쟁 시장이잖아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투기 이윤이 없습니다. 투기 이윤이 없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투기가 없다. 부동산 투기가 없으십니다. 그 투기의 1차적 책임이 국민한테 있는 게 아니고 정부한테 있는 거예요. 정부한테. 특정 기업에 나올 수도 있고 특정 기업 이사회는 알고 내부자, 외부자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내부자, 외부자 그 관계에서 그래서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 불안정 시장이라고 해서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 나무르지 마라. 시장 나무르지 말고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 불안정 경쟁시장 상관없고 그냥 자원이 할당 효율적으로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효율적이니까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벌써 정상 거래를 얘기한 겁니다. 결론을 그 용어 자체에서 나와 있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할당 효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은. 그래서 그 밑에 기업 니은의 별표.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도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생기는 거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아들, 딸이 엄마가 없어갖고 우리 안 했지 않냐? 이런 소리 말이지. 엄마 핑계대지 마라. 이 말이지. 엄마가 있으나 없으나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지. 그치? 엄마 있다고 공부하고 없다고 공부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자, 그럼 이제 Q. 요거 이제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지금 심화 과정이니까 풀어봅시다. 1년 후 신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 정보 가치 이걸 구하면 돼요. 그 별표 딱 해주고 정보 가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보 가치라 하는 인식을 머릿속에 조금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보 가치. 저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뭐 한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그 들었는데 오늘 차 한잔 무슨 들었는데 그 가치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가치 큰 정보 같으면 다음에 만나면 내가 술 한잔 사주지, 밥도 맛있는 거 사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정보 가치가 별로 없으면 이 시간만 낭비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정보 가치락하는 그 관점 잘 들으시네. 단 제시된 가격은 개발 정보의 실현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 차이만을 반영.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럼 점 역세권 인근에 일단은 토지가 있다. 일단 요거 2단도 아니고 일단 A라는 땅, 내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얘가 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은 40%다. 자, 지금 현재고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올 가능성은 40%입니다. 40%. 0.4. 40%는 0.4죠. 그럼 안 들어올 가능성은 0.6이겠지. 들어올 가능성이 40%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60%죠. 이 토지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겠죠. 8억 8천. 8억 8천이라. 신역사가 들어오면 이 내 땅이 1년 후에 8억 8천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들어서지 않을 때는 얼마? 6억 6천짜리가 된답니다. 예? 곱해가지고 더하면 요게 기대값이다. 항상 그렇죠. 계산형은. 곱해가지고 더하면 항상 기대값이 나옵니다. 자, 이 돈 기대값인데 이거는 1년 후에 기대값이다. 1년 후 기대값입니다. 1년 후 돈을 자,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1년 후 돈을 나누기 하여 1 더하기 10% 이렇게 나누어 주면 현재 시점에 가치가 나옵니다. 자, 미래의 모든 돈은 우리 투자론에서 이런 거 많이 했지만 투자론에서 투자 가치란 것은 항상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으로의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모든 돈이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그래서 이제 나누기 하는 거예요. 나누기. 이 분하는 게 나누기죠. 나누기. 1년 후에 기대값에다가 나누기 1 더하기 10% 요 10%가 나누기로 할인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면 현재 가치 그게 투자 가치라. 자, 요거 현재 가치 구하면 얼마다? 6억 8천입니까? 6억 8천? 여기 6억 8천, 6억 8천. 이거는 현재 가치인데,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 이렇게 많이 쓰죠. 현재 가치. 6억 8천, 현재 가치. 미래가 들어올 가능성이 40%고, 안 들어올 가능성이 60% 때문에 미래를 이거 보고, 미래를 불확실성을 합니다. 불확실성.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또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준강성. 미래 정보를 모르잖아요. 준강성. 불확실성 하에 투자 가치가 6억 8천짜리입니다. 이 땅 가치가. 근데 미래 정보를 빼내가지고 확실하게 알았답니다. 신역사가 들어온다. 1. 그러면 1년 후에 내 땅값은 분명히 8억 8천짜리가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 내부자한테 고급 정보를 얻어보니까 확실하게 1년 후에 들어온답니다. 신역사가. 그러면 내 땅값이 1년 후에 확실하게 8억 8천이 되죠, 이게. 그게 곱하기 1. 곱하기 1은 100%죠. 100%가 1이잖아요, 100%가. 100%가 1이지. 1은 100% 맞지, 1은. 0.2는 몇 프로입니까? 20%고. 0.1은 10% 맞죠? 이게 계산이 안 돼서 혼인 한 분이 들어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제 누가 하나 묻는데요. 100분의 50원. 자, 100분의 50원 몇 프로다? 100분의 50. 20%입니까? 50%입니까? 자, 잘해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계란 100개 중에 50개를 가져서 먹었다. 몇 프로 먹었어요? 50% 먹었죠. 50%는 100개를 일로 봤을 때 반턴 먹었잖아. 반턴. 반은 0.5죠. 이렇게. 반은 0.5입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근데 어제 우연히 100분의 50이 왜 50%냐? 20%지. 이거 20% 연상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도 가만히 있겠다. 이 반텀이니까 두 배니까 20%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이게 20%지 왜 50%냐고 어제 따지고 하는데 제가 조용하게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런 게 헷갈리는 게라. 아주 어려운 고차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고차원 이런 거 수학 이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수학으로는 아주 낮은 거고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중요한 도구로 쓰고 이거 그러면 약분하면 분사는 생략한다. 약분 분자도 0 분모도 0 윗집 강아지 0 앞집 강아지 0 개짖는 소리 한번 생략할 수도 있지. 그럼 이거 10분의 5지 10분의 5 100분의 5는 10분의 5 같은 거죠. 10분의 5는 계란 10개 중에서 5개 먹은 상대적 비율은 50% 먹었다. 0.5 먹었다. 반텀 먹었다. 이래 되죠. 이거 이제 잘하시니까. 예. 자, 요걸 1 더하기 10% 나눠줘야지. 1년 후 도이니까. 1년 후 도는 무조건 나누게 해야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이거 8억이지, 8억? 8억. 이거는 이제 이 정보를 확실히 안 사람이지. 이걸 보고 이제 불확실이 아니고 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건 아까 강성이라 강성. 아까 우리 유형으로 본다면 강성은 미래정보 내부자니까 미래정보도 알죠. 그 아웃사이더 중강성에다가 인사이더 내부자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외부자들은 중강성들은 6억 8천인 줄 안돼 이 땅 가격이. 근데 내부자가 되어 보니까 8억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정보를 내가 입수하면 정보 가치가 얼마 됩니까? 1억 2천이 이게 정보 가치다. 이 정보 가치 이걸 빨리 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저 친구한테 이 정보를 기뜸 들었는데 그 정보 가치가 1억 2천짜리였어. 1억 2천짜리. 그럼 술 얼마까지 사줘야 된다? 10%만. 너무 짜다. 10%면 주면 이런 정보 안 준대. 보통 이런 정보는 한 30% 탈락하는 사람 많아요. 때로는 컨설팅 해준다. 컨설팅 보수내라. 이렇게까지 하지. 1억 2천짜리야, 이 정보가. 1억 2천까지 술 사도 되지. 술을 1억치 사주면 어떻게 됩니까? 1억. 1억 사줘도 2천만 원 남잖아. 초과 요인이 발생하지. 그래서 정보 비용으로 1억 2천까지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정보 줄게 계속 사고 이런 경우도 보이더라고. 불법이지만 큰일 나지. 큰일 날 소리지만. 예? 어렵습니까? 요건? 그렇지.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렵지. 일단 나누기 한다 하는 이게 우리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이니까 지금 설명했지. 첫 1학년 때 이건 설명 못해요. 이거 하면 완전히 돌아본대. 머리가 삥 돌아버려. 자, 이거 한번 보면. 지금 현재 100억을 투자했어. 1년 후에 110억이 되면 이 투자 수익이 몇 프로? 자, 이 부동산 땅을 100억짜리 매수했습니다. 매수는 곱하기로 했죠. 곱하기. 매수하면 1 더하기 10% 1년 후에 110억이 됩니다. 이랬습니다. 이때 이 10%는 이 100억짜리 땅 산 사람이 투자 수익이야.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냥 수익률, 때로는 이걸 할증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100억이 1년 후에 10억만큼 프리미엄이 더 붙었죠? 10억이 더 붙었잖아요. 할증률이 10%예요. 할증률. 10억 더 불렸으니까 할증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하여튼 투자 수익이 10%입니다. 자, 요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뭐다? 나누기지, 나누기. 1 더하기 10%. 그 말은 매수한 사람은 곱하기를 하고 매수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다? 매도자가 있죠. 나누기는 매도를 했습니다. 나누기 매도. 1년 후에 110억의 가치가 있을 땅을 나누기 1 더하기 10% 이걸 보고 나누기 요거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거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말이 나누기라. 수학으로 가면 요거 수익률로
나누기 하여 할인하여 현재 가치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100억짜리잖아요. 100억짜리. 그치? 100억. 100억 돈 받고 팔아먹는 게 1년 후에 110억의 가치 있는 것을 나누기 1 더하기 10% 요거 수익률로 할인하여 매도하여 100억에 현찰 받고 팔아먹습니다. 그럼 100억 돈 챙기가 가족끼리 이건 사랑으로 나누죠. 그래서 나누기는 사랑이다. 곱하기는 희망이다. 이렇게 한다. 곱하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 나누기는 현찰 챙겨서 가족끼리 사랑으로 나누지. 당연하지.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거 보시니까 이거 금방 파는 사람도 나누기를 해야 파는 건데 이거 부동산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원룸을 취득해가지고 5년간 임대다가 팔 계획이랍니다. 그럼 5년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돈이 5번 들어올 거야. 팔면 양도할 때 돈 들어오고 미래 돈 들을 나누게 해가지고 현재 가치 구하면 그게 투자 가치라니까. 내가 이 원룸을 3억 주고 샀는데 투자 가치가 4억이다. 돈 들을 현재 가치가 4억이고 3억 주고 샀으니까 돈 나간 현재 가치가 3억이고 이건 시장 가치고 이건 투자 가치인데 이 투자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하면 전부 다 나누기 해서 그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여기다가 단순하게 곱해가지고 그냥 현재 가치 구해서 연금 현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 곱해가 바로 한 방에 현재 가치 구할 수 있는 개수를 미리 중세부터 구해놨습니다. 간단하게 써먹으라고. 그 이면에 보면 그게 다 나누기였거든요. 나누기. 응? 나누기. 현재 가치는 그냥 곱해가 단순하게 써먹습니다만은 다 그 이면에 이 나누기가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환원한다,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로 환원은 일본 말인데 그 감정평가론을 가면 환원한다 소리 많이 쓰죠. 그것도 환원 그것도 나누기라. 우리말로는 할인, 미국 말로 쓰면 디스카운트, 디시한다. 이렇게 해서 쓰지. 여기 투자론은 이제 계속 그 어려운 투자론에서 계속. 그래서 이게 나누기 해야 현재 가치가 나오죠. 1년 후에 돈은 한 번 나누기 해야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그 나누기 하는 거고 요구 수익률로 나누기 해야지. 요 투자론 이해되면 됩니다. 혹시 이해 안 되면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원래 이 계산형은 안 나옵니다. 실컷 놓고 안 나온다고 하면 뭐야.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7월 27일까지 뭐 하고 놀 겁니까? 이거라도 하고 놀아야지. 그 실제 시험에 한 7, 80 이상 맞기 위해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험 안 나올 걸 약간만 관련된 것만 약간만 하고 터치하고 하지 말고 말은 넘어가야 되죠. 그냥 패스로 가면 되고요. 그대로 가시면 고득 좀 합니다.